자, 에코프로 BM 주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닥터 주식의 닥터리입니다. 자, 우리 에코프로 BM이 저번 주에 2차 전지에 대한 저평가와 인터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금요일장에 미국 증시 급락과 이 트럼프 관세 리스크 그리고 코스피 상장 철회 발표 같은 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가가 11%나 빠졌습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실망도 많이 하셨겠지만 걱정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에코프로 BM이 단기적인 하락인지 또 반등의 기회는 언제인지에 대해서 좀 핵심 포인트만 정리해서 좀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길지 않게 5분짜리로 내용 핵심만 뽑아서 좀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보시고 투자 전략에 대한 중요한 인사이트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뭐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좀 1초만 시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미국장이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 국내 증시는 좀 그래도 나름대로 좀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근데 금요일장에 버티지 못하고 좀 시장이 3% 이상 빠졌는데 대부분 좀 주요 섹터들을 좀 급락을 하면서 2,000개 넘는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고요. 미국 증시 가격 조정 흐름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까지는 국내 증시도 숨고르기 성격의 이 기간 조정이 계속될 걸로 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급락의 트리거가 뭐냐? 이제 키워드를 두 가지로 잡아보자면 이 관세와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지금 관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위아래로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요. 자, 큰 틀만 보시면 되거든요. 자, 지금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관세 언급을 하면서 중국에 추가적으로 10%를 이제 부과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도 25% 관세를 좀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5% 관세를 매기면 그냥 죽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좀 줬었죠. 자, 그랬다가 다시 4월 달까지 유예를 해줬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말을 바꿉니다. 자, 3월 4일부터 관세 부과하겠다. 자, 그러니까 갑자기 멕시코랑 캐나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아마 우리 연휴 3일 동안 굉장히 바쁘게 움직일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중국, 멕시코, 캐나다가 이 3중 세트로 묶여서 좀 두들겨 맞고 있는데 미국이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불법 이민자들입니다. 빨리 이 불법 이민자들 처리해라 이렇게 좀 요구를 했고요. 그 두 번째는 바로 펜타닐이에요. 자, 이미 뉴스나 유튜브 통해서 좀 많이들 보셨을 텐데 좀비 도시라고 하면서 이 펜타닐에 취한 사람들이 막 좀비처럼 누워있고 막 걸어있고 막 이런 영상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도 보고 좀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 펜타닐의 원료가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걸 멕시코와 캐나다에 넘겨서 여기서 이제 완제품을 만들고 이게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미국에서 펜타닐로 죽는 사람만 1년에 지금 8만 명에서 9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거 당연히 막아야겠죠. 이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 중국한테 야, 너네 펜타닐 막아라. 안 그러면 나 관세 부과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좀 어느 정도 협상이 있었는데 결국 중국이 이 약속을 또 지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좀 이를 갈고 아편전쟁급으로 이런 상황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확실하게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한테 원하는 게 있는 거고 일단은 이 펜타닐을 좀 차단하려는 목적이 굉장히 큰 거죠. 자, 직접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려고 한 건 아닌데 이 시장에 급락이 나온 이유가 이 관세를 4월 달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3월 달로 당겨 버리니까 시장이 터졌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충격으로 시장이 빠지긴 했지만 내용이 생각보다 좀 소프트하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엔비디아 실적 영향인데요. 근데 사실 예상보다 그 이상으로 좀 실적이 잘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왜 엔비디아 주가가 폭락을 했느냐? 좀 사실상 억지스러운 부분인데 매출 전망을 엔비디아에서는 71% 정도로 잡았고 시장에서는 72% 정도를 잡았어요. 근데 지금 시장의 예상보다 1%가 좀 적게 나왔잖아요. 1% 정도면 뭐 신경 쓸 일도 아닌데 이 조정이 나오면서 할 말이 없으니까 이걸 지금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큰 악재난 이슈는 없었고요. 이렇게 엔비디아 관련된 거는 이렇게 좀 흘려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국내 증시가 좀 급락을 하면서 영향을 받았는데 자, 그 와중에 에코프로비엠은 코스피 이전 상장도 좀 미끄러지면서 주가가 더 많이 좀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자, 최근에 전기차 시장의 캐즘 현상으로 실적 부진과 이에 따른 재무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좀 커졌는데요. 특히 이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수요가 좀 예상보다 부진을 하면서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실적이 좀 기대에 미치지를 못했어요. 자, 그러면서 배터리 업체들의 투자가 축소가 됐고 이게 결국에는 양극재를 공급하는 에코프로비엠의 매출 감소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면서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있는데요. 우선은 이 11만 원의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다음 주 3월 5일에 인터배터리 좀 행사도 있죠.
국내 최대의 2차 전지 산업 전시회인데, 자, 에코프로비엠이 이 신규 양극재 기술과 이 고객사 확대, 이 해외 진출 계획 같은 내용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하게 되면 주가에 좀 긍정적인 좀 영향이 될 수가 있고요. 뭐 LG 엔솔, 삼성 SDI, SK온 같은 주요 배터리 업체들의 투자 계획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또 해외 기업과의 협력 발표도 기대할 수 있겠죠. 자, 트럼프 관세 리스크와 미국 증시의 하락으로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이 있었지만 우리 에코프로비엠 다음 주 인터배터리 행사가 있으니까 좀 좋은 소식과 함께 다시 주가가 회복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행사에 저도 좀 참석을 할 예정인데요. 다녀와서 좀 행사 전반적인 내용과 좀 좋은 소식 함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시장은 이 순환 주기가 변할 때 이 기존의 모멘텀이 약해질 때까지 새로운 추세 안에 좀 머물러 있습니다. 자, 뭐든지 이렇게 전력 질주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세우면 이쪽으로 좀 반동이 생기면서 멈추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추세를 거스르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시장에 맞서면 오히려 다치게 돼요.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법도 없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법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가격은 항상 변동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이렇게 힘든 시장도 그냥 흘려 보내시고 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줄도 좀 알아야 됩니다. 좀 아시겠죠? 물론 이 하락만 봤을 때 체감 지수는 좀 최악이다라고 느끼실 수 있고 좀 힘드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 주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우리 에코프로비엠이 좋은 소식을 좀 발표를 하면서 주가 반등의 소식이 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어려운 장 속에서 좀 너무 고생을 하셨고요. 3일 동안 연휴인데 좀 푹 쉬시고 다음 주에 좀 좋은 컨텐츠와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주식의 닥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